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자료 구조의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자바를 통해 구현하는 것과 결과값을 출력, 확인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는 마지막 노드의 링크 값이 다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원형 연결 리스트의 특성과 하나의 노드에 전후의 노드를 연결한 구조로 노드 하나당 두 개의 링크 값을 가지고 있는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때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은 모두 양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레프트 링크와 라이트 링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노드에서 다시 첫 번째로 향하는 순환성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의 구조를 알아봤으니 자바를 이용해 메소드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3개의 각기 다 다른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드의 메소드를 작성할 노드 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트의 메소드를 작성할 리스트 클래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출력해보기 위한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했고,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해 구현해보고자 하는 삽입, 제거, 탐색 등의 메소드를 미리 인터페이스에 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우선 리스트를 구성하는 노드 먼저 작성해보겠습니다. 노드는 아까 보셨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 A를 기준으로 B로 갈 수 있는 라이트 링크와 A를 기준으로 E로 갈 수 있는 레프트 링크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것을 작성해보면 위에서 본 그림처럼 우선 두 노드와 데이터 값을 넣을 공간을 각각 레프트 링크 T형 데이터, 라이트 링크라고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레프트 링크 T형 데이터 라이트 링크를 사용하여 생성자를 통해 초기 값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해주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저는 this를 붙여 구분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gather와 setter의 함수를 설정해주는 것인데요. 자바에서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설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우클릭을 하고 소스 코드에서 generate, gather and setter를 누르신 후에 select all, generate를 하시면 이렇게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스트를 구현하는 일인데요. 리스트를 구현할 때는 저희가 인터페이스 된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임플리먼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플리먼트를 시키게 되면 미리 작성해 놓은 메소드들이 오버라이딩 되어 나타나는데 이 메소드를 완성시키기 전에 리스트를 저는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리스트는 last라는 노드와 size라는 변수로 구현하고 이것도 노드와 마찬가지로 last는 아무것도 없다에 넣을 size 또한 0으로 설정하여 초기 값을 설정해줍니다. 이제 리스트까지 완성되었으니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삽입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해둔 인터페이스 코드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삽입 메소드입니다. 저는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추가할 경우 어느 곳에 삽입되는가에 따라 총 3개의 삽입 메소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insert front-인데요. 이것은 가장 맨 앞, 즉 last 자리에 새로운 노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삽입 메소드에서는 우선 새로 삽입할 노드를 하나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뉴노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뉴노드는 아직 좌우에 대한 링크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데이터 널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뉴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라스트가 널인 경우, 즉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엔 새로 삽입되는 뉴노드가 리스트를 구성하는 유일한 데이터 값이 됩니다. 그럼 뉴노드의 라이트 링크와 레프트 링크 모두 뉴노드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어야 하고, 그리고 라스트 값에 뉴노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경우, 즉 리스트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스트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P라는 것에 라스트의 레프트 링크 값을 대입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 뉴노드가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뉴노드의 레프트 링크 값은 기존 라스트가 가지고 있던 이 초록색을 가져야 하고, 뉴노드의 라이트 링크 값은 기존 이 P가 가지고 있던 검정색의 링크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라스트의 레프트 링크 값을 뉴노드에 연결되도록 바꿔주고, P의 라이트 링크 값을 뉴노드에 연결되게 바꿔주게 되면 뉴노드가 이 자리에 새로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라스트가 되겠죠. 각각의 링크 값을 다 이제 연결시켰고, 마지막으로 삽입의 경우 노드가 하나 추가되어 삽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메소드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리스트의 사이즈를 하나 불부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메소드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결과값을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print all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 node p를 last라고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 후 포문을 사용하여 i라는 변수의 크기를 0부터 연결 리스트의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동안에 해당 값을 출력하고, 다시 p의 값이 p의 라이트 링크 값으로 이동시켜 리스트의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결과를 출력할 때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 system.out.print pdata라는 문장에 반점도 사용하여 데이터 사이를 구분짓도록 하였고, 데이터의 앞과 뒤에 열고 닫는 괄호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프린트 문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출력을 위한 메소드의 작성도 끝났으니 앞서 만들어 놓은 insert print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를 미리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때 테스트 클래스는 메인 함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리스트는 문자열을 사용할 것이니 스트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각 문장들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놓았는데, insert 프론트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nsert 프론트의 경우 last 자리에 삽입되는 것이 가장 맨 앞에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삽입되는 데이터가 가장 앞에 있겠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프린트 올에서 적었던 리스트는 보기 좋게 이렇게 들어오고, 반점을 사용하여 데이터 사이 값을 구분짓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출력된 것은 월, 목, 금, 토, 일을 차례 순서대로
마지막에 삽입된 것이 가장 앞자리에 오도록 결과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삽입 메소드 insert after insert previous는 타겟을 찾아 각각 바로 뒤와 앞의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겟이 되는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find node 함수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삽입 메소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타겟이 되는 데이터를 찾는 find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ind 메소드는 데이터가 되는 값을 입력받아 해당 노드를 찾는 메소드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포인터, 즉 p를 하나 생성해주고 라스트에서 시작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포문을 사용해서 변수 i가 0부터 사이즈의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켜가며 데이터의 자리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도록 설정해 놓았고, 만약 타겟이 p 데이터라면 p를 반환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타겟이 되는 데이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즉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이므로 너를 반환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삽입 메소드인 insert aft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nsert after는 타겟이 되는 노드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가될 새로운 노드 먼저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우를 라스트가 널인 경우와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라스트가 널인 경우 아까와 마찬가지로 new 노드가 유일한 데이터가 되어 라이트 링크를 new 노드로, 레프트 링크도 본인에게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라스트를 new 노드에 연결시켜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 타겟이 되는 노드를 t라고 하고 t의 라이트 링크를 p라고 할 때 이 관계를 정해서 그 사이의 노드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만약 이것이 t라면 t의 라이트 링크 값이 이것이니 이것이 p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t 뒤에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는 것이므로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new 노드의 레프트 링크 값은 기존 p가 가지고 있던 레프트 링크 값을 가져야 하고, new 노드의 라이트 링크 값은 기존 t가 가지고 있던 라이트 링크 값을 갖게 되겠죠. new 노드의 레프트 링크 값을 t로, new 노드의 라이트 링크 값을 p로 바꿔준 다음에 기존 t의 라이트 링크 값을 new 노드로 연결시켜주도록 바꿔주고, p의 레프트 링크 값을 new 노드로 연결시켜주도록 바꿔줍니다. 이렇게 링크 값을 다 변환시켜준 다음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니 사이즈를 뿔뿔해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메소드인 insert previous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insert previous는 타겟이 되는 노드 바로 앞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삽입할 노드 먼저 하나 생성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경우를 라스트가 널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라스트가 널인 경우는 아까 것들과 마찬가지로 링크 값들을 자기 자신으로 연결시켜주고 라스트를 new 노드로 연결시켜주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find node 함수를 사용해 타겟이 되는 걸 t라고 가정할 때 t의 left 링크를 p라고 이번엔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t의 right 링크 값이었죠. 이번엔 t의 left 링크 값을 p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 때 아까 이게 t였죠. 이번에도 이걸 t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엔 t의 레프트 링크 값이 p이니 이것이 p가 되겠죠.
근데 insert previous는 t의 바로 앞에, 타겟이 되는 곳의 바로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면 이 노드의 left link 값이 원래 t가 가지고 있던 left link 값을 받아야 하고, 이 노드의 right link 값이 원래 p가 가지고 있던 right link 값을 가져야 하는데, t의 left link 값은 p이고 t의 left link 값은 p이고 p의 right link 값은 t이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t의 left link 값을 다시 new 노드로 바꿔주시고 p의 right link 값도 new 노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삽입하는 경우이니 리스트 사이즈를 하나 뿔뿔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작성한 insert f부터 insert previous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f터의 경우 타겟이 월이니 월 뒤에 화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insert previous의 경우 타겟이 목이니 목 앞에 수가 들어가야 하고, 한번 결과값을 출력해 볼까요? 결과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월 뒤에 화가 목 뒤에 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거 메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삭제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메소드도 삽입 메소드와 같이 총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remove front입니다. 이 경우는 맨 앞, 즉 last의 노드를 삭제하는 것인데요. 결과값을 총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last가 null일 경우에는 삭제할 데이터가 없어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there is no data를 출력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드 x가 last의 right link라고 가정해보고 x가 last일 때, 만약 last의 right link가 last일 때, 즉 그러면 자신의 링크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 아까 말했던 대로 유일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때는 last를 삭제하게 되면 last가 null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만약 x가 last가 아닐 때라면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last의 right link, 이것이 x잖아요. 이것의 left link가 그럼 이것이 삭제가 되니 이 초록색을 가져가야 하고, 이 last의 left link의 right link가 이것이 삭제가 되니 이 last의 right link를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값을 변환시켜주고 last의 링크들은 모두 right link, left link 모두 null로 바꿔주게 되면 이것은 사용 안 하게 되는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last를 x로 바꿔주고 밑에 사이즈를 하나 줄여주셔야 하는데, 사이즈를 줄일 때 조심하셔야 할 게 만약 이 경우에는 줄일 사이즈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 따라서만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삭제 메소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삭제 메소드는 remove after, 타겟을 기점으로 뒤에 노드를 삭제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last가 null인 경우가 있겠죠. 즉 제거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system.out.println을 써서 there is no data를 출력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닐 경우, 즉 last가 null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t와 p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find node 함수를 써서 타겟이 되는 노드를 t라고 설정하고 p를 t의 right link라고 설정을 하면 p가 t의 다음 데이터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remove after는 t의 다음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삭제 후에는 p가
t의 다음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 때 만약 t가 이 노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t의 right link 이것이 p가 되겠죠. 그러면 t의 다음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니 바로 삭제 후에는 바로 다음 데이터는 p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t의 right link는 p가 되어야 하고 p의 left link는 t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메소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사이즈를 하나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리스트가 널인 경우, 데이터가 지울 게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사이즈를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삭제 함수인 remove previou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move previous는 타겟을 기점으로 앞의 노드를 삭제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last가 널인 경우에는 there is no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find node 함수로 타겟을 node t라고 설정할 때 node p를 t의 left link라고 가정한다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것이 t일 때 t의 left link 이것이 p이겠죠. 근데 remove previous는 t의 바로 앞에 노드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앞에 데이터가 t의 앞에 데이터가 p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즉 t의 left link는 p가 되게 하고 p의 right link는 t가 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마이너스 해주시는데 if 절일 때는 빼고 잘 유념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성한 메소드들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remove front, last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과 타겟이 되는 목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 타겟이 되는 목 앞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move front의 경우 맨 앞에 있는 last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니 월이 삭제되어 나타나겠죠.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remove after 타겟 목의 경우에는 목 다음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어 나타나므로 금요일이 삭제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previous 목의 경우에는 목 앞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수요일이 삭제되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search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earch 함수는 탐색 함수로서 이 데이터가 이 리스트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메소드를 처음 작성할 때는 p라는 포인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변수 i가 0부터 리스트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한 칸씩 이동하면서 움직여라 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동하는 도중 데이터가 P의 데이터와 일치할 경우, 즉 이 데이터가 리스트에 존재할 경우 return true 값을 반환해주고 만약 if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P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데이터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fail 값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메소드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럼 결과값을 테스트해보면 system.out.print search to 만약 이 구절까지 토요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면
여기 insert previous print all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잖아요. 이곳에 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true, 토가 들어있으므로 true 값을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스트가 널일 경우에 맨 앞에 노드를 삭제해봐라 할 경우에는 삭제할 노드가 없으므로 아까 설정해놓은 there is no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를 함께 알아보고 자바로 구현한 뒤 결과값까지 확인해보는 것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